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은 조금 무겁지만 절대 모른 척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부동산 지표 속에 아주 다급한 재무적 경고가 하나 숨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꼭 귀 기울이셔야 할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경매 낙찰가율 81%의 침묵, 주식시장의 3개월 뒤를 보라. 굉장히 섬뜩한 문장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보고서의 제목인데요. 부동산 경매 시장이 이렇게 조용히 식어가는 게 어떻게 우리 주식 계좌에 다이렉트로 충격을 주는지, 그 거시경제적인 미스테리를 지금부터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 숫자 하나만 먼저 각인시켜 두시죠. 81.8%. 2020년 3월 기준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입니다. 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뼈아픈 수치가 지금 우리 경제 체력이 완전 바닥을 드러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치명적인 증상이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내 주식 계좌랑 부동산 경매가 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렇죠. 평소엔 전혀 상관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낯선 지표가 다가올 증시 충격을 예고하는 강력한 경고등인지 그 연결고리를 아셔야만 진짜 폭락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81.8%에 숨겨진 시장의 경고, 2026년 3월의 데이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일단 전국 경매 진행 건수가 한 달 만에 41%나 꽁충 뛰어서 3,167건이나 쏟아졌어요. 매물이 쏟아지는데 살 사람은 없으니까 평균 웅찰자 수는 6.9명으로 쪼그라들고 낙찰가율은 아까 말씀드린 81.8%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부동산 시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서울 아파트마저 100% 선이 깨져서 99.3%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히 25억 넘는 서울 초고가 아파트는 18.9%포인트나 폭락해서 92.2%가 됐습니다. 지방은 아예 붕괴 수준이에요. 충남 74.9%, 부산 82.5%. 돈줄이 말라버리니까 시장 전체가 매섭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우리는 이걸 단순한 부동산 침체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깔려있는 기저질환, 즉 소비 절벽이라는 시한폭탄을 진단해 볼 차례입니다. 혹시 역자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한 70, 80%가 다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월급이 깎인 게 아닌데도 내 집값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재산이 확 날아간 것 같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지갑을 아예 꽉 닫아보려는 현상. 이게 바로 역자산 효과입니다. 경제학 공식으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소비, 그러니까 C는 순자산 W에 아주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이자 내니라 쓸 돈도 꽉 막혔는데 자산 가치인 W마저 급락해버린다? 그럼 당연히 소비 C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학적이고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내일 빵 터지는 게 아니라 타이머가 달린 시한폭탄 같다는 거예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냥 집 사려는 심리만 얼어붙어요. 그러다 2, 3개월 차가 되면 이사를 안 가니까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 수요가 뚝 끊깁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차쯤 되면 외식 줄이고 백화점 안 가고 실물 소비가 완전히 증발하죠.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면 마침내 내수기업들 실적이 박살나면서 주식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이 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겐 아직 포트폴리오를 대피시킬 약간의 골든타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소비 절벽을 앞두고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위험한 살을 단호하게 도려내는 절단부의 처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 유통, 그리고 국내 금융 섹터는 당분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건설주는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돈줄이 막히니까 신규 분양이 얼어붙고요. 유통이랑 백화점은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고가펀 수요가 확 꺾여 성장 모멘텀을 잃습니다. 금융사들은 어떨까요? 부동산 부실대출 메꾸느라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해서 수익성이 뚝뚝 떨어집니다. 당장 소비 절벽이 코앞인데 이 종목들을 들고 있는 건 글쎄요, 불붙은 폭탄을 껴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시야를 조금 넓혀볼까요? 국내 현실은 방금 본 것처럼 빚에 짓눌리고 부동산 떨어지고 소비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밖으로 싹 돌려보면 어떨까요? 글로벌 시장은 지금 AI 붐에 미국 인프라 확장에 그야말로 역대급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양극화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메말라가는 곳에서 돈이 쏟아지는 곳으로 자산을 옮겨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돈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성장의 엔진, 바로 글로벌 수출주 투자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2026년 반도체 수출 전망치 한번 보시죠. 전체 수출 규모가 무려 1,880억 달러입니다. 역대 최대치예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인데요. AI가 단순 학습을 넘어 이제는 직접 추론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이 HBM 시장이 무려 47%라는 경이로운 폭풍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포리오에 반드시 담아서 올라타야 할 절대 멈추지 않는 거대한 파도인 셈이죠. 그리고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든든한 방패막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입니다.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치우고 있잖아요. 게다가 미국의 낡은 전력망 교체 주기까지 딱 맞물렸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핵심 기업들은 이미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깔고 가고 있어요. 국내 사람들이 지갑을 닫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밖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아주 완벽한 대안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거대한 소비 절벽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2026년 하반기 포트폴리오 최종 행동 계획입니다. 콕 집어서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빚으로 버티던 내수 소비주에서 기술 중심의 글로벌 수출주로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확 옮기세요. 둘째, 건설, 유통, 국내 금융 비중은 과감하게, 아니 극단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 그 빈자리에 AI 메모리나 미국 전력망 관련 주식을 꽉 채워 넣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시장이 꽤 흔들릴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전체 자산의 20%는 꼭 현금으로 쥐고 계셔야 합니다. 이 수식 뭔가 되게 복잡한 경제학 이론 같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지켜내고 싶다. 그러면 밑 빠진 독처럼 줄어드는 국내 내수 자산 비중은 가차없이 잘라내고 쑥쑥 크는 글로벌 자산 비중을 확 늘리라는 겁니다. 투자의 기본이자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 법칙이죠. 오늘 우리가 짚어본 81.8%라는 숫자, 절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경고가 아닙니다. 소비 절벽이라는 폭탄이 터져서 시장을 온통 덮치기 전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골든타임은 이제 길어야 3개월 남짓입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앞에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지금 이 거대한 폭풍에 맞설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짚어드린 내수주 축소와 글로벌 수출주 확대 전략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